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강민준에게 그 질문은 쇳소리와 함께 부서지는 유리 파편, 그리고 아득해지는 의식의 저편에서 날아들었다. 22살, 대학 졸업반이던 해 겨울이었다. 마지막 학기 기말고사를 끝내고 동기들과 밤늦도록 해방감을 만끽하던 날, 시내버스 창가에 기대 앉아 꾸벅꾸벅 졸던 그는 날카로운 충격음과 함께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음주운전 차량이 버스 측면을 들이받은 것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민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기이한 평온함에 휩싸여 있었다. 삐걱거리는 버스 잔해와 사람들의 비명, 사이렌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눈앞에는 짙은 안개 같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포근함과 자유로움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다. 여기가 어디지?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메아리처럼 공간을 울리는 듯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점 빛이 나타나더니 점점 커지며 다가왔다. 빛은 눈부시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민주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빛을 향해 나아갔다. 빛의 중심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떠 있음을 깨달았다. 발밑으로는 수많은 별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성운들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숨 막히는 광경이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로움과 황홀경에 휩싸여 그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문득 따뜻한 기운이 그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돌아보니 빛으로 이루어진 듯한 형언할 수 없는 존재가 미소를 띤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존재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맑고 깊은 음성이 그의 마음속으로 직접 흘러들어왔다. 민준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돌아가다니요? 어디로 말입니까? 네가 왔던 곳으로. 아직 내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단다. 내 안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야 해. 해야 할 일이라니.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졸업 후에는 남들처럼 회사에 취직해 안정적인 삶을 꾸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 그에게는 세상을 밝힐 만한 빛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요. 빛이라니요. 존재는 부드럽게 웃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빛이란다. 너는 아직 내 안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돌아가서 그 빛을 찾으렴. 그리고 너만의 색깔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여라. 그 말을 끝으로 존재는 다시 빛 속으로 사라졌고 민주는 강렬한 이끌림과 함께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가 그를 감싸 안았고 이내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강민준 씨, 정신이 드십니까? 제 말 들려요? 귀를 찢을 듯한 소음과 함께 민주는 다시 현실로 끌려 나왔다. 눈을 뜨자 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고 온몸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가득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부모님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살아 돌아왔구나.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사고는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오른팔은 복합골절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고 한동안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내면의 풍경이었다. 임사체험에서 겪었던 경이로운 경험과 빛의 존재가 했던 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올라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병원에서의 무료한 시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자문했다. 내 안의 빛이란 무엇일까? 나만의 색깔로 세상을 물들인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예전처럼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살아가는 미래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퇴원 후 민주는 복학하는 대신 휴학계를 내고 부모님이 계신 강릉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동네 어기 오래된 기와집에 홀로 사는 박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지혜할배라고 불렀다. 백발이 성성한 박노인은 늘 마당 평상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거나 말없이 책을 읽곤 했다. 첫인상은 과묵하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그의 깊고 맑은 눈빛에서는 범상치 않은 지혜와 연륜이 느껴졌다. 민주는 매일같이 박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그저 말없이 노인 곁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기이한 임사체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혹시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박 노인은 아무런 편견 없이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박 노인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키더니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늘이 자네에게 아주 귀한 걸 보여준 게야. 그건 꿈이 아닐세. 민주는 깜짝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종종 그런 경험을 하곤 하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헛것이라거나 개꿈이라 치부해버리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그건 분명 자네 영혼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일 게야. 박 노인의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빛의 존재가 말한 내 안의 빛이란 대체 무엇인지 말입니다. 박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답은 이미 자네 안에 있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게. 그리고 자네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 가장 설레게 하는 일을 찾아보게나. 그 안에 길이 있을 것이네. 그날 이후 민주는 박 노인의 조언대로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뒷산에 오르고 흐르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명상에 잠기기도 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내들었다. 처음에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빛과 우주의 풍경 그리고 빛의 존재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조금씩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선과 색들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는 전에 없던 깊은 평화와 기쁨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준의 오른팔은 거의 회복되었고 그는 서울로 돌아와 작은 화실을 얻어 본격적으로 그림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그의 결정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반대하지는 않으셨다. 아들이 큰 사고 이후 삶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그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밤늦게까지 화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밀려드는 생활고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붓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경이로운 감각과 빛의 존재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곤 했다. 그의 그림은 독특했다.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색채,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 그리고 우주적인 이미지를 통해 산과 죽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내려 했다. 때로는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풍경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과 깨달음을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의 그림에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작은 신진 작가들을 위한 그룹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의 작품은 영혼의 강가에서라는 제목의 유화였다. 그림은 그가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신비로운 빛의 강과 그 강가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인간의 뒷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림은 전시회 구석진 자리에 초라하게 걸렸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전시 마지막 날 한 중년 여성이 그의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떠나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그림을 보니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제 아들이 생각나서요. 왠지 모르게 이 그림 속에서 제 아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빛의 존재가 말했던 내 안의 빛이 바로 이것임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 후로도 민준의 삶은 여전히 평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과 공허함에 휘둘리지 않았다. 매일 아침 작은 화실장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맞으며 캔버스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갔다. 그의 그림은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의 작품을 통해 삶의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왔다. 어느 봄날 민주는 강릉의 박노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노인의 따뜻한 격려와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자네 그림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빛이 있더구나. 계속 그렇게 너의 길을 가거라.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더욱 빛나듯이 자네의 빛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네. 편지를 읽는 민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따스한 봄 햇살을 바라보며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또 다른 빛의 이야기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어 세상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고통을 넘어선 사랑,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영원한 빛에 대한 이야기였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그림과 함께, 그의 산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